손녀가 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고 최진실의 딸 이야기인데요. 지난 7월 9일 새벽 1시경 최진실의 모친 정옥수 씨는 서초경찰서에 체포 연행 등 오전 5시까지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루 뒤인 2023년 7월 10일 오후 정옥숙 씨의 측근이 손녀의 고소에 경찰 조사를 받고 온 뒤 삶의 의욕을 잃고 눈물만 흘린다라고 제보에 나서며 밝혀졌습니다. 외부에는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의 일이라며 함구하고 망설이던 정옥숙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힘겹게 당시 상황의 자초지종을 털어놨습니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생전 최진실이 구입해 가족과 함께 살았던 서울 서초동 아파트로 정옥숙 씨도 이곳에서 거주했으나 2022년 10월부터는 청계산 자락의 주택가로 이사를 해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진실의 자녀인 최환희와 최준희 공동 명의로 상속돼 있는 해당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마친 이후 현재 최환희가 거주하고 있으며 최준희는 오피스텔에서 따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살던 아파트였지만 외손녀의 미성년 후견인 역할이 끝난 뒤 재산관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면서 당초 이 아파트 리모델링 후 재입주하려던 계획을 정옥숙 씨가 포기했다는 전언입니다. 정옥숙 씨에 따르면 그는 2023년 7월 7일 손자 최환희로부터 일 때문에 3박 4일간 집을 떠나 있어야 하니 집에 와서 고양이를 돌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정옥숙 씨는 손자의 부탁에 따라 밤 늦게까지 집안 청소를 하고 다음 날인 2023년 7월 8일에도 반찬 준비와 전날 못다한 빨래 등을 마저 하느라 저녁 늦게서야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밤 10시께 외손녀 최준희가 남자친구와 함께 아파트에 들어와 마주치게 된 것인데요. 최준희는 할머니가 왜 여기에 있냐? 이 집은 이제 할머니와 상관없는 내 집이니 당장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숙 씨는 내 오빠가 집을 봐달라고 해서 와 있는 것인데 이 밤중에 늙은 할머니가 어디로 가느냐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이 온 뒤 정옥숙 씨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경찰은 설령 집주인 외손자가 부탁을 해서 집에 와 있었다고 해도 집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주거침입이 된다라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정옥숙 씨는 무슨 이런 법이 있냐라며 버티다 경찰에 의해 관할 반포지구대에 긴급체포 연행됐으며 지구대에서 1시간가량 대기하던 정 씨는 2023년 7월 9일 새벽 1시께 서초경찰서로 이송돼 피의자 진술을 받고 오전 6시쯤 귀가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정옥숙 씨는 이런 기 막힐 때가 어딨나. 지 갓난 아기 때부터 엄마랑 다 같이 살던 집이고 오빠 부탁으로 청소하고 빨래 주러 간 것인데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정옥숙 씨는 한밤중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는 내 집이니 나가라고 윽박을 질렀다. 이전에도 환희를 챙겨주려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녀가곤 했는데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울먹였습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정 씨는 경찰서 4층에서 5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나오는데 당장 목숨을 끊고만 싶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정옥숙 씨는 너무나 속이 상해 이틀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라며 무슨 놈의 팔자가 이러는가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제는 신세 타령을 하기도 부끄럽다는 정 씨는 딸과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따라가지 못한 것은 어린 손주들의 눈에 밟혀서였다. 딸이 남긴 핏줄을 잘 키워내는 게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어떤 일들이 지금 가장 힘들게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손녀와의 갈등은 죽을 때까지 꾹꾹 눌러 품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정옥숙 씨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 환희와 달리 준희는 이미 할머니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어려서부터 여러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고마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그동안 키우고 돌본 할머니한테 이제는 대놓고 원망과 저주를 퍼붓는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매체가 과거에도 경찰이 개입한 일이 있나라고 묻자 정옥숙 씨는 5년 전쯤인가 그때도 난리가 난 적이 있다라고 말문을 틔웠습니다. 정옥숙 씨는 준희가 외할머니가 상습가에 했다고 글을 썼기 때문이라며 언론의 기사가 대서특필되고 경찰이 아동 전문가와 조사도 하고 그랬다. 너무 말을 안 들어 속상해서 훈육 차원으로 몇 번 혼을 낸 걸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준희가 몸집이 커지면서 나를 구타하고 위협한 일이 있다.
손녀의 일이라 외부에 발설하지 않고 묻어서 그렇지 당시 늑골의 금이가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처음 알려진 일인데요. 진짜라면 할머니에게 당하고 살았다는 최준희의 이야기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찰 조사 후 가정가해설은 무혐의로 밝혀졌고 오빠 채원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지는 두 손주가 모두 성년이 됐는데 재산 등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라는 질문에 정옥숙 씨는 준이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성년이 되면 내 재산은 다 내가 관리하겠다고 해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옥숙 씨는 작년 3월 생일을 기해 성년이 됐고 법원 관리하에 권리가 이양됐다. 나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진실이가 남긴 부동산은 이미 공동 소유로 상속이 돼 있어 따로 정리할 건 없고 매매 같은 권리 행사도 이제는 본인들이 하면 된다라고 첨언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지금처럼 혼자 살게 되나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남편 덕이 없어 일찍 혼자가 돼 남매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정옥숙 씨는 먹고 사느라 몸은 고달팠어도 착한 아들 딸들이 곁에 있어서 늘 행복했고 웃음꽃이 피었다. 희망과 미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아들과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손주들을 키워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감내하며 살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인터뷰 말미 정옥숙 씨는 딸이 남긴 혈육들을 죽을 때까지 잘 보살피다 떠나는 게 마지막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은 것은 원망뿐인 것 같아 너무나 슬프다라고 슬픔을 내비쳤습니다. 정옥숙 씨는 또 손주들이 독립하여 홀가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린 것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 때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딸을 향한 그리움이 밀려와 밤잠을 못 이룬다라고 북받친 눈물을 다시금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최준희는 왜 할머니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왜 할머니가 주거침입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었을 당시 최준희는 SNS에 게시물 유입률을 높일 수 있는 해시태그를 줄지어 다는 등 관리를 하며 누리꾼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최준희는 인터뷰를 통해 외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전했습니다. 최준희는 외할머니와 갈등은 미성년자일 때 내 몫의 재산을 건들면서 시작됐다.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다. 횡령을 하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다. 긴급 체포된 것도 경찰의 명령에 불응해서가 아닌 여경에게 욕을 하고 밀쳐서 그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준희는 내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외할머니는 내 몫의 재산으로 오빠 학비를 냈다. 오빠는 국제고에 다녔고 학비는 1억 원에 가깝다. 이 외에도 자잘자잘하게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넣고 다시 그 돈을 오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얼마 전에 재산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7억 원이 들어있던 통장에서 4억 원이 사라졌다고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신고한 아파트는 오빠와 내가 공동 명의로 돼 있다. 내가 미성년자일 때 외할머니가 아파트를 월세로 돌리기 위해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한다며 내 통장에서 3억 원을 빼갔다. 그땐 어려서 어떤 건지 잘 몰랐고 차용증도 안 썼다. 성인이 되고 나서 할머니에게 3억 원을 갚으라고 하니 배째라고 하더라. 오빠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나중에 오빠에게 아파트를 월세로 돌려 할머니가 아닌 우리가 직접 돈을 받자고 했더니 자신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니 나중에 내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나도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또 할머니의 물건이나 흔적이 있으면 재산을 빼앗길 수 있다고 조언받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아파트에 오빠가 할머니를 들이지 않는 조건으로 군대 가기 전까지 혼자 살도록 허락했다. 난 여기 방 한 칸을 의류 쇼핑몰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그날도 내가 남자친구랑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처럼 보도가 나갔는데 사실이 아니다. 사무실에 갔는데 할머니가 있었다. 오빠에게 전화를 하니 당황하더라. 결국 경찰을 불렀고 나중에 남친과 함께 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날 긴급 체포가 된 건 퇴거 명령에 불응해서가 아니다. 경찰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하자 여경에게 욕을 하고 밀쳤다. 경찰들도 나이 든 할머니인데 처음부터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있겠나. 좋게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가 분에 못 이겨서 욕하고 경찰을 때렸고 그래서 긴급 체포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나는 어릴 때부터 대중들에게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있다. 근데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할머니는 내 재산을 계속해서 빼돌렸고 오빠만 더 챙겨주려고 했다.
지금 엄마 지인들도 할머니에게 진절머리가 나 진작에 다들 연락을 끊은 상태다. 엄마 지인들도 내가 루푸스병에 걸린 게 다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라고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준희에 따르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준희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외할머니가 최준희가 미성년자임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횡령이 계속되면서 신뢰에 금이 갔고 설상가상으로 둘의 갈등은 대중들에게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대든 손녀로만 비춰졌습니다. 최준희는 돈이 중요해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최원희의 적절한 대응도 없었습니다. 이번 주거침입 사건에도 최원희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죠. 최준희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최원희는 외할머니와 경찰서에서 입을 맞추고 횡령을 돕기도 했습니다. 정옥숙 씨가 과거 아동과의 무혐의가 나온 이유입니다. 또 최원희는 공동명의 집에서 살면서 최준희와의 약속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최준희는 오빠는 왕자처럼 자랐고 재산도 많다. 다들 나도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10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라는 질문에 최준희는 외할머니가 돈을 빼돌리는 걸 눈치채고 성인이 되면 내가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하자 돈독이 올랐다고 욕했다. 그냥 나를 싫어한다. 몇 년 전에 내가 SNS에 글을 썼을 때 외할머니가 오빠에게 문자로 경찰서에 가서 말 잘 안 하면 나 정말 큰일 난다고 하기도 했다. 내가 정말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외할머니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는 폭로를 했을 때만 해도 최준희는 대중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준희가 학교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며 더 이상 그녀를 동정의 눈길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그 피해자로 알려진 인물들이 가수 박상민의 딸과 배우 윤유선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자 이제는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는 손녀가 어디 있냐며 최준희를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준희가 평소에도 자신을 키워준 것은 외할머니가 아닌 이모할머니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던 만큼 외할머니와는 유대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어릴 적 오빠를 편애하고 자신의 꿈을 반대한 외할머니에게 증오심이 큰 것 같다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밤중에 손녀가 외할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는 것은 확실히 받아들이기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늘에서 보고 있을 먼저 떠난 이들이 부디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악화된 관계가 잘 풀어지길 바라겠습니다.